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아침에 말이 꼬이네요. 멋진 토요일 아침입니다. 차분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논에 벼가 아주 예쁘게 자라는데 이때 바람이 불면 벼들이 춤을 춥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들이 차르르 흘러가듯이 벼들이 싹싹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힐링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힐링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볼 때 참 힐링이 되는데, 운동은 못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운동해야 되는데, 제가 2주 연속으로 3일 3일 주간에 운동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어요. 늘리기 시작했더니 이번 주까지만 하면 배가 쏙 들어갈 것 같아. 배가 없어질 것 같아. 볼록했던 올챙이 같은 배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실패네. 비가 와서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뭐 팔굽혀펴기도 있고 스쿼드도 있고 그다음 플랭크도 있고요. 이런 운동 하시면 금방 건강해지시니까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뭐다? 결국 엉덩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잘 붙이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정신적인 체력이 좋아야 되고, 정신적인 체력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육체적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정신이 말끔하질 않아요.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주말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미국 시장 마감 무난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뭐 혼조세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많은 시황을 전달하는 쪽에서는 우와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됐네, 뭐가 됐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 하루하루짜리의 움직임으로 가면 우리가 스케일퍼가 아니잖아요.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코인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코인은 뭐 시간당으로 뭐 가격이 엄청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밤새면서 막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쪽에서는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기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나이 먹고까지의 노하우가 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꽤 긴 기간 가지고 가면서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하루짜리 시황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흐름들을 보면 S&P는 주간 2.7%나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무려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4% 상승하면서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금일은 S&P 11개 업종 중에 기술주를 빼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술주가 그동안에 상승폭이 좀 컸으니까요. 하루 좀 쉬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특별히 1.25%, 유틸리티 1% 상승했는데요. 금융주의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잘 통과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업종이 계속 좋으면 외국인들의 그 투자 태도가 한국에도 전이가 됩니다. 미국을 일종의 그 근본으로 해서 시장 파악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계속 이렇게 며칠간 좋았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금융주가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뭐냐? 연준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냐? 아닐걸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역시나 아닐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PCE, 5월 PCE 가격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성장률 상승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주말이니까 그런 약간 금융 공부로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가격이 지금 비싸지 않은 주식들 중에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라 라는 게 저의 핵심 코멘트잖아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안 찾아서 못할 뿐이지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증가가 이렇게 되는 걸 너무너무 자본시장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읽을 때 성장률, 숫자로 환산을 시켰을 때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성장률이 더 증가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요. 개별 기업이나 시장을 투자할 때도. 근데
이런 지표 분석할 때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게 나온 게 지금 5월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5% 올랐고 전년 동월비 3.4%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수치냐? 92년도 이후 최고치야. 그러니까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가 나온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월 대비로 추가로 더 높게 나왔느냐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다? 아니다.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상승하지. 전월 대비 되게 뻥뻥뻥뻥뻥 올라가고는 있는데 전월에도 이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니까 옆으로 평탄하게 기었어.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연준이 이야기했던 뭐라? 일시적. 일시적인 게 맞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전년 동월 대비 올랐는데 전월 대비 올라가는 게 그 퍼센트가 쭉쭉쭉 올라가는 이 각도가 각이사는 이 각도가 더 올라갈 거냐, 그냥 유지될 것이냐, 꺾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 기업의 이익도 똑같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다가 이게 올라가던 이 폭이 쓱 죽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주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올라가던 주식들은. 그래서 이번 실질적인 주가 투자도 그렇고 경제 지표를 읽는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시장이 조금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정리되느냐? 일단 위험자산은 좋지. 이 경기 하나 더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미시건 소비 심리 지수는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지난달 4.6%에서 이번 달 4.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해가 되죠. 이제 기대 심리도 살짝 고공행진하는데 살짝 꺾이기 시작하는 거지. 고공행진 속에서. 그렇고 2분기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 GDP가 성장률 8.2% 연율이죠. 얘네는 한 분기에 나오면은 그거를 곱하기 4를 해갖고 연율로 묶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8점 엄청나죠. 1분기는 6.4%인데 2분기는 지금 더 올랐어요. 8.2%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서 뭔가 좀 금융시장이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이렇게 죽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채권 시장은 됐고 나는 연준이 말한 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장률 그렇게 계속 안 나와 하면서 오히려 랠리를 뽑았죠. 1.4대 1.6% 하던 10년물 국채금리 1.4대 랠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한 거죠. 이거는 조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이해가 돼.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냐. 그래서 뭐 연간 성장률이 뭐 3% 4% 나올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결국은 뭐 지금의 이 상황들, 돈 뿌린 상황들이 끝나고 정리가 되면은 결국 성장률이 과거처럼 회귀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성장률이 크게 높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마냥 랠리를 뽑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슬슬슬 가셔야되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단기물 1년, 2년, 뭐 3개월 이런 것들은 퐁퐁퐁퐁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단기물과 장기물 차이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낮다. 너무 세게 랠리를 했다. 너무 지원자만 좋다. 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다시 1.5%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1.524%. 그럼 이건 적정하냐? 이것도 조금 낮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 성장률이 2% 내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성장률과 비슷하게 가는 2% 내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은 조금 채권 시장만이 랠리를 뽑았다. 단기물, 30년물도 금리가 그래서 올랐고, 2년물도 금리가 올랐고, 3개월물은 요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0.05이에요. 3인가 4에서 이렇게 좀 밀려서 내려왔죠. 자, 이렇게 채권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달러 값은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달러 값 큰 변동 없고 고공행진을 하던 해아라는 소폭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GDP 성장률이 8.2% 2분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가가 계속 올라. 유가는 계속 올라. 그런데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좋고 위험 자산 선호를 하니까 금값은 훅 떨어진 다음에 못 올라. 1,700달러 계속 상당히 떨어진 1,781달러 선에서 제대로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한 그래도 1,800, 1,900달러 때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WTI 유가는 지금 74달러를 하면서 상당히 고공행진인데요. 오펙 플러스 친구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감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내년도에 역대 원유 수요는 사상 최고치, 세계 원유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이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제 74달러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가를 볼 때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핵심 물가 지표에서는 뭐를 빼죠? 유가를 빼고 네, 음식료를 빼죠. 그러니까 요걸 빠진 이제 핵심 물가 지표를 보면서 움직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고공행진은 분명코 인플레이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감안을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보죠.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께서 뭐라 그러냐면 현재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아직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강한 반등의 초기이지만 경제는 깊은 구멍이 있고 고용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완화적 통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지원 축소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지금 7명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이제 다시 또 드러났어. 7명 중에 한 명이 에릭 로젠그렌, 그다음에 뭐 지난번 누구였죠? 로버트 카플란, 뭐 이런 등등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금 한 5명 정도 드러난 건데 2명은 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 뉴스 보시면 기업 중에서 나이키가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나 올랐다고 하면서 주가가 무려 15%나 폭등을 하는 양상 보여줬고요. 예, 그 묶여있던 소비가 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틱이 미국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민간인 우주 여행에 필요한 라이센스 획득에 성공했다는 뉴스와 함께 약 39%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기술주들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었어요. 애플이 0.22% 떨어졌고, 아마존 1.38, 마이크로소프트 0.63% 떨어졌고요. 알파벳만이 0.01% 올랐고, 페이스북은 0.53% 하락, 인텔 0.29% 하락, 퀄컴 0.20%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8%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5% 하락, AMD 0.56 하락, 엔비디아 0.91% 하락, 테슬라 1.17% 하락. 반면에 전통주들 쪽에서는 좋았는데요. 웰스파고가 무려 2.66%, 스트레스 테스트를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벅셔 헤더웨이 1.05% 상승했고 알리바바가 지금 무려 4.63% 떨어졌습니다. 알리바바의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서. 그리고 중국 기업에 우리가 중국 공부를 하면서 배웠잖아요. 500배, 100배, 이익 대비 500배, 100배가 정말 많이 포착되는데 그럼 알리바바도 그런 톤에 들어가야 될 수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알리바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죠? 엔트파이낸셜. 엔트파이낸셜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국영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했죠.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조율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항상 뉴스가 나올 때 행간을 읽으셔야 되는데 엔트파이낸셜 상장이 막힌 건 왜? 중국 공산당이 패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 인민의 금융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엔터파이낸셜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다 위챗 알리바바에 그 많이 접속되어서 알리페이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미챗은 아니고 알리페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만큼 힘센 기업이 드러나는 거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OPO를 막은 건 마윈이 뭐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 와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엔터파이낸셜 상장 못하게 막 막고 막 이런 게 포착이 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마윈이 열받아가지고 막 쏟아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지, 공산당 입장에서. 까부네. 왜, 게다가 여기 상하이방이잖아요, 상하이방. 그 중국을 읽을 때는 이 3개 방의 움직임이 어떻게, 공청단, 그 다음에, 어디죠? 공청단, 그 다음에 상하이방, 그 다음에 태자당.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데, 태자당이 지금 천하 통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자당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이방이 계속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장점인 밀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목줄을 딱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장점인 자식의 그 비리 상황들을 딱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터뜨리고 그 다음부터 상하이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 상하이방 하에서 급성장을 했던 알리바바가 더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놓아줄 수는 없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상하이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것은 공산당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져야 되는데 조인트 벤처를 차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겠다. 뭔가 해결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딱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알리바바가 주가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기록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6일 토요일 미국 마감 주말 방송을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갑니다.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나가는데요. 저하고의 대담도 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슈퍼개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슈퍼개미예요. 금방 친해졌어. 기본적으로 그분이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데 가끔씩 그 슈퍼개미 중에 그 자기 라벨을 갖고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싫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업에서는요 특출한 기술을 획득을 하잖아요. 주식을 획득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늘어요.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명인 압구정 XXX, 압구정 믿고 X, 그분이 그 당시에 200억까지, 그 20년 전에 200억이면 지금의 그때 집값 얼마 안 했습니다. 집값 환산시켜보면 그때 200억이면 지금 거의 한 1,500억, 2,0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가 트레이딩 하거든, 선물 트레이딩 쪼그라들었지.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쪽에서는 나이 먹고는 오히려 감각이 떨어져 힘들다라는 걸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가치 투자자들은 쌓여요. 무조건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산이 늘지 않았다면 그건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뭐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의심의 눈초리를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모신 배진환님은 진짜 찐입니다. 진짜 찐이고, 주식이 너무 쉬웠어요. 나는 주식이 너무 쉽더라. 그래서 난 주식보다 다른 게 더 재밌더라. 뭐 이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별로 아니었어. 근데 굉장히 사람이 순박하고 좋으시고 들어볼 만한 게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특별히 주식 어떻게 투자했어요? 그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면 각도기 채널이 아니지. 우리는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슈퍼개미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투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부, 2부로 이게 갈라져 있어요. 삶과 인생, 그리고 투자,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도기 클리닉 다양한 순서들이 올라가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주중을 갈아서 주말을 만들었는데 주말에 별로 안 보면 제가 속이 상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